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사회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선생님들과 재미나게 쉽고 또 알아듣기 쉽게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요즘에 뉴스에서 어린이집 관련 사고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부모들은 자녀의 작은 상처나 사고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도 없고 심지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린이집 교사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되네요. 네,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겠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저도 늦은 나이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요? 바로 119 구급센터에 전화를 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시겠지만서도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지 마시고 내가 119 구급대원이라고 생각하고 아우 얼마나 놀랐어요. 속상하시죠? 죄송해요. 이 미안함의 표현이 먼저 선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말을 따른 말로 공감대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잘못은 없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 소식을 접했을 때 보호자의 성향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어 부담스럽고 힘드시겠지만서도요. 우선 아이가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상처가 생겨났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호자에게 아주 자세하고도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드려서 사고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를 먼저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친 아이에 대한 걱정과 함께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교사의 심정 전달과 함께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겠다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로부터 부당하고 심한 반응을 접하셨더라도 사고 처리 완료까지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걱정하고 불안하잖아요. 그게 부모님께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침착하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상대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아주 차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럴 때 선생님 역할은 119 긴급출동 소방관 구급대원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혼자 화장실 안쪽에서 장난치다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CCTV가 없는 공간이라서 부모님들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교실 내부 CCTV를 통해서 저의 전후 행동으로 결백을 밝히긴 했지만 그동안 부모님 또 원장님과 동료 교사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네요.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기 계속 다녀야 하나 이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야, 고민 많이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겪는 고민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바로 CCTV가 없는 화장실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다치는 경우는요, 대부분 미끄러지거나 부서지기 쉬운 것과 접촉이 되었을 때입니다. 화장실의 안전장치를 강화해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더라도 다치지 않게 환경 조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화장실 입구에 장난치면 다치니 안 됩니다 라는 표를 붙여놓고 아이들에게 인지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똑같은 일을 당해도 자신의 자존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요, 자존감이 높다, 때로는 자존감이 낮다, 또 다른 말로 회복 탄력성이 좋다, 나쁘다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요, 위아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격마다 반응이 다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강연을 하러 오는데 자동차 사고를 겪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요, 아이코 큰일 날 뻔했네, 이만하기를 천만다행이지. 사고가
크게 안 난 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스스로게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낮은 경우에는요. 짜증나.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왜 교통사고가 나한테만 나는 거야? 여러분들은 아마도 후자의 경우보다는 전자의 경우가 훨씬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저는 자존감도 낮고 회복 탄력성이 낮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회복 탄력성, 즉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마음의 근육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근육을 늘리는 아주 간단한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거울을 보거나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3번 칭찬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정말 일찍 잘 일어났어. 오늘 점심에 정말 맛있는 밥을 먹어서 너무나 감사해. 오늘 저녁에 퇴근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 이런 간단한 칭찬으로도요. 내 뇌를 환경을 바꿔서 도파민을 분비하고요. 황산화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럼 뭐예요? 내 몸은 비타민 샤워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 달 정도만 하루에 3번 자기 칭찬을 하고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크게 웃잖아요. 자존감, 회복 탄력성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의견을 제안하라고 하셔서 막상 의견을 내면 수용하지 않고 7세 선생님 위주로 생각하시는데 진짜 의견 내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계속 의견 내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착하게 행동하고 거절을 잘 안 하니까 사람을 가볍게 보시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 제가 안 해도 될 업무를 주시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지 않고 할 말을 하면 원장님께서 변하실까요? 네. 이럴 때 참 힘들죠. 그런데 이번 질문은요. 상담 영역으로 풀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의 말을 들어보면 원장님의 말도 분명히 맞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의 말도 맞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담적인 영역보다는요. 솔직하게 말해서 컨설팅 영역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경우에는요.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그 답변에 대해서 경청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경청화법이라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랬어요? 어머머머머, 나는 몰랐네 라고 하잖아요. 이 3가지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거는 틀렸어. 너는 그거밖에 모르니? 그거를 티칭이라고 합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거 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게 티칭인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가르치려고 하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티칭이 아닌 코칭입니다. 왜냐면요. 젊은 세대는 가르치려고 하면요. 튕겨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면요. 구세대와 신세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코칭은 뭐냐면요.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제안하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몇이 될지 한번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십시오. T자도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상상력이 자유로워지는 게 코칭입니다. 안내를 하면서 상대의 말에 동의를 해주시면요. 더 좋은 교사들의 제안이 마음속에 갇히는 게 아니라 원장님 이건 어떨까요? 와, 굉장히 좋은데 근데 거기에 대한 세부 반응이 있을까요? 어떻게 더 고민해 볼까요?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을 하신 선생님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착하다는 기준을 묻고 싶은 거죠. 착하다고 하는 삶은요. 보는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착하게 행동하고 거절을 못 하신다. 이거는 안 됩니다.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동료 간에 소통을 얼마나 잘해서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게 목표이지 착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거절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을 못한다는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거절에 대한 느낌보다는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마도 선생님의 이러한 성향은
가족 간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합니다. 우리 상담에서는 원가족의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원가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가족관계입니다. 원가족의 관계 중에 형제가 있다면은 어떤 형제는 매번 양보만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형제는 매번 챙기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조금 더 확장 개념이 되면요, 직장에서도 가정 내에서 양보를 하던 사람은 계속 양보를 합니다. 거절을 못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거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가장 솔직한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소중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한번 조금씩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임으로 혼자 들어왔는데 선생님들끼리 다들 친하세요. 같이 있는 공간에서도 말을 잘 안 걸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며 웃어요.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 할 말도 잘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질문을 들어보니까 요즘 어린이집 생활하면서 많이 선생님이 힘드신 것 같아요. 누구나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면은 소외감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 형성된 성격이 커져도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조심스럽거나 조용한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 명과 친하는 거 솔직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조용조용한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아주 쾌활한 사람처럼 됐습니다. 본인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 관련 일을 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평발입니다. 평발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축구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지성 선수에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믿어준 사람이 박지성 선수 아버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입니다. 혹시 박지성 선수처럼 평발이었는데 축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 축구를 포기하고 싶으세요? 아닐 겁니다.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가지면서 살짝 내가 정해놓은 틀을 뛰어넘으면은 선생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금방 질문을 던지신 질문 중에요, 어울리고 싶은데 할 말이 없다. 어울리고 싶은데 할 말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공부는 하기 싫은데 1등은 하고 싶다. 사람은 만나기 싫은데 결혼은 하고 싶다. 일은 하기 싫은데 돈은 많이 벌고 싶다. 제가 너무 좀 과장했나요? 그런데 어울리고 싶은데 할 말이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울리고 싶으니까 내가 어떻게 친해져야 될까 하고 방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어린이집 생활을 잘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요, 조금 더 편안하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행동과 말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00%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길 안내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저와 함께 손을 잡고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